참 재밌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걸 사람들이 대부분 믿을 테니까요. 부동산 팩폭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문 기사, 뉴스, 부동산 뉴스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 드릴 텐데요. 20억짜리 6억이면 산다. 꼬마 빌딩에 꽂힌 자산가들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이 기사를 쓴 사람은 부동산에 대해서 모른다.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이 기사는 편파적으로 일부러 쓴 거다. 편파적이라는 거는 건물값이 왕창 올라가지고 이거는 뭐 잘못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소재를 찾다가 어떻게 끼워 맞추기를 한 거다 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대출 규제로 아파트 투자 막히자 5층 미만 건물을 사들여 라고 써 있어요. 네, 말이 안 되죠? 왜 안 돼요? 왜? 문장으로 보면 우리가 기사면 우리가 신문에서 보거나 뭐 예를 들어 포털에서 보거나 하면 그걸 보면 거짓 믿는단 말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그냥 신뢰도를 갖고 있으니까 기사는. 그쵸? 야, 아파트가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건물을 가는구나. 가격이 다릅니다. 오토바이 대출 안 해주니까 할부 안 해주니까 차를 삽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말이. 왜? 가격이 다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자전거 살려는 사람들이 대출 안 해주니까 차를 삽니다. 더 말이 안 되죠. 아파트를 대출 안 해주니까 건물을 삽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 아파트랑 건물 가격이 비교해 봤을 때 건물이 훨씬 높죠. 그럼 다른 지역 가서 산다는 얘기인가? 일단 이거는 오해를 사기에 아주 너무한 걸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주면 대출해서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도 있고, 그쵸? 전세 끼고 살려는 사람도 있죠. 네, 전세 끼고 사면 되겠네요. 그럼 건물은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 20억짜리 건물, 이거 전세 끼고 사는 금액으로 이거 못 삽니다. 대부분의 비슷한 지역에서 그 한 동네에서는 어려워요.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아파트에는 익숙하지만 건물에는 거리감을 느끼고 뭔가 벽을 느끼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질 못해요. 그런데 그냥 대출 안 해주니까 건물 산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파트는 내가 그래도 한번, 근데 건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이게 제가 수천 명을 상담을 해보면 건물에는 벽을 느낀단 말이에요. 거리감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왠지 내 돈보다는 항상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건물은. 10억을 갖고 있든 20억을 갖고 있든 30억을 갖고 있든 돈이 항상 부족해. 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건물을 보는 눈은 높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아파트 하나니까 다 건물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 4월 2020년 4월이라는 얘기네요. 에 팔린 삼성동 빌딩 리모델링 후 1년 만에 가격이 2배? 이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내용 맨 위에는 있는데 밑에 이 내용에 대한 그 카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건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내용이 있네요. 죄송해요. 삼성동 코엑스 인근 대지면적 74짜리 꼬마 빌딩은 지난 4월 24억 5천만 원에 매각됐다. 리모델링 하기 전 리모델링 하기 전 가격 13억 5천만 원 대비 81% 상승한 것이다. 내용이 있었네요. 제가 아까 몰랐는데. 근데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22평이네요. 이건 뭔가 이상해요. 이거는 위치도 봐야 되고, 여기에서 말하기로는 리모델링 때문에 이 가격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22평짜리가 24억 5천만 원에 매각됐다는 거, 리모델링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삼성동의 가격이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이건 뭐 위치가 아주 좋거나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가격, 그리고 이건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써놓으면 사람들이 이게 일반적인 얘기인 줄 알아요. 이걸 기준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누가 왜 샀는지 참 애매하네요. 집원을 바로 알면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특수 경우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더 진짜 아주 신나고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좀 미친 사람 같죠? 근데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서울 동숭동 대학로 상권에 있는 대지 면적 74제곱미터래요. 22평짜리 3층짜리 꼬마 빌딩. 땅이 22평이래요. 엄청 작은 거예요. 진짜 꼬마 중에 꼬꼬마 빌딩이에요. 지난 1월에 25억 8천만 원에 팔렸대요. 지난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이겠죠. 2020년 1월에 25억 8천에 팔렸대요. 평당 3.3제곱미터당 가격이 새 아파트와 맞먹는 1억 1천만 원 수준이래요. 자, 평당 1억 1천만 원, 22평, 그러니까 24억 2천만 원이에요. 그쵸? 25억 8천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얼추 맞는단 말이에요. 평당 1억 1천만 원이 넘는다는 이거니까. 뭐 이거는 강남에 사는 30대 중반 남성이 샀는데 이 매수인은 빌딩 가격의 60%가량을 대출받았다. 한 시중은행 PB는 고가 아파트는 대출 구제가 촘촘한 반면 빌딩은 시세의 60, 70%까지 대출이 가능해 투자하기 쉽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22억에 24억에 3, 40%는 있어야 돼요. 25억에 잠시만요. 7억 5천 35%면 30%면 7억 5천 아니면 7억 5천에서 10억이 있어야 이걸 사는 거예요. 투자하기 쉽다. 7억 5천에서 10억이 있으면 6, 70% 대출이 가능해 건물 사기 쉽다. 이거 세금 안 한 거예요. 한 1억 언저리 나오겠네요. 네, 1억 왔다 갔다 나오겠네요. 근데 아파트는 대출 규제 10억이면 전세 끼고 강남 아파트 살 수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거에 비해서 사기 쉽다 말하는 거는 대출 끼고 아파트 사는 건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전세 끼고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 사람 뭔가 필요해서 산 건데 대출을 막아놓으니까 무조건 건물을 산다 쪽으로 지금 이 내용을 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엄청 재밌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그냥 읽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인지 못했을 거예요. 뭐냐, 22평짜리 땅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이에요. 22평 나누기 매매가 25억 8천 하니까 평당 1억 1천. 새 아파트는 평당 1억 1천이니까 비슷한 수준이다. 이 얘기죠. 이상한 거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내용을 쓴 사람은 모르거나 나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 건물은 대지 면적 한 평당 가격을 따졌어요. 아파트는 분양평당 가격을 따졌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아파트마다도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대지 면적을 갖고 있어요. 30평 아파트면 10평의 대지 지분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평 아파트가 평당 1억에서 30억이라고 칠게요. 대지 면적 땅은 평당 3억이에요. 맞죠? 건물은 땅 가격 평당으로 따지고 아파트는 분양 가격 평당으로 따졌어요. 모르거나 나쁘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대지 면적 한 평당 1억 천인데 이거는 아파트 분양 평당 가격을 따졌어요. 이것도 따지려면 동등한 비교로 땅 가격을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얘는 땅 가격, 얘는 아파트 분양평 기준. 잘못된 기준이죠. 예를 들어서 밥하기 전에 쌀, 밥한 후에 쌀. 네, 비교하는 거예요. 훨씬 작고 똑같은 걸로 훨씬 커지는데 근데 이거를 얘 100g 얘 100g 똑같이 수분 100% 수분 다 들어간 거랑 이거랑 안 들어간 거랑 비교하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요. 뭐야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읽는 사람은 그렇구나. 야 그래 아파트 가격이랑 평당 가격이 맞먹네. 재밌죠? 참 재밌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걸 사람들이 대부분 믿을 테니까요. 부동산 팩폭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몸값이 치솟는데요. 꼬마 빌딩 매가가 2015년 대지 면적 3.3제곱미터당 평균 3,242만 원이었던 것이 평균 5,549만 원 올랐다. 상승률이 71.1%다. 지금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가격이 오른 게 맞아요. 꼬마 빌딩 전체가 오른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서울이나 강남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땅 가격 자체가 올랐어요. 그럼 그 지역의 꼬마 빌딩만 올랐냐? 집값도 다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 당연히 올랐고.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마치 집을 못 사니까
꼬마 빌딩을 사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대출 때문에 건물을, 집은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되는 건물로 넘어간다. 이거는 아까 말한 그런 비유처럼 사실 있기 힘든 일이에요. 이 기사를 쓰신 분은 아마 부동산 투자를 안 해봤거나 주위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없거나 리서치하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 투자는 이런 여건에서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기사를 보시더라도 정확히 좀 뜯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걸 도대체 왜 썼지?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서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 기사 내용에 보면은 그 꼬마 빌딩을 이렇게 형제들하고 나눠가지고 뭐 구입했다. 그것도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꼬마 빌딩 구입할 때 이렇게 나눠서 구매를 하거나 이러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건 지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쪽에서 그 공동구매 진행하잖아요. 그 임대 관리 하시고 그런 것도 이제 그 꼬마 빌딩 자체를, 그러니까 왜냐면 꼬마 빌딩 전체 지분으로 할 수 있어. 네, 전체 건물을 사면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형제가 그거를- 나눠서 사는 경우도 있고, 뭐 부부가 나눠서 사는 경우도 있고, 뭐 부모 자식 간에 지분을 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 거는. 개인이 이렇게 나눠서 살 수도 있는. 친구들끼리 나눠서 사는 경우도 있고, 지분을 몇 대 몇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그건 다양해. 그거는 건물만 그렇지 않고, 뭐 아파트도 그렇게 살 수 있고, 뭐 땅도 그렇게 살 수 있고, 뭐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부동산은 다.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기사 보면서. 네, 그리고 이 꼬마 빌딩, 강남 꼬마 빌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강남 꼬마 빌딩 투자 비법이라는 책을 제가 출간하기 전에 써놓은, 그러니까 책을 다 썼는데 그 책이 출간되기 전에 일부분을 샘플북으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강남 꼬마 빌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짧은 건 댓글, 긴 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